스릴러 만들기 기본 팁 3가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구분해서 사용하기. 일반적으로 스릴러에서 주인공은 감정이입형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자들이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야지 약간 쫀득쫀득한 서스펜스 연출이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쫓기는 상태, 뭔가 무력한 주인공이 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심리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연출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주인공을 감정이입형 캐릭터로 설정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세계의 이정재 캐릭터도 상대적으로 감정이입형 캐릭터에 해당하죠. 그리고 감정이입형 캐릭터는 항상 이야기의 동반부의 대리만족형 캐릭터로 변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하지만 주인공을 대리만족 캐릭터로 만들려면 반드시 감정이입형 캐릭터를 지켜야만 하는 인물로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곡성에서 키워드는 의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 곽도원은 처음에는 대리만족형 캐릭터로 등장을 해요. 커다란 덩치, 경찰이라는 직업, 무서울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딸의 빙의를 기점으로 작은 의심들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딸이 지켜야만 하는 감정이입형 캐릭터이기 때문인데요. 대리만족 캐릭터를 약하게 만드는 약점이 감정이입형 캐릭터가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주로 그것을 이용하고요. 곡성에서 곽도원이 대리만족형 캐릭터일 때는 이 악마가 그저 힘없는 노인처럼 비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뻔까지 하잖아요. 되게 찌질하게 막 도망만 다니고. 근데 강도원이 딸이라는 감정이입형 캐릭터를 약점으로 잡히자마자 악마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고 악마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곡성에서의 실제 빌런은 악마라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의심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쉽게 시도해서는 안 되는 연출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좀 쉬운 걸로 접근합시다. 눈에 확 보이는 명확한 빌런. 영화 범죄도시에서는 전형적인 대리만족 캐릭터 마동석 형님이 나오죠. 근데 이 대리만족형 캐릭터가 관객들과 함께 딱 한 번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첸이 감정이입형 캐릭터인 조선족 꼬마의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 순간부터죠. 제 두 번째 연재작이었던 단톡이 스릴러였는데 설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스팸 단톡방에 체도가 됩니다. 무작위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면 1억을 준다고 합니다. 대부분 막 무시하고 스팸이네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막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돈이 상당히 급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초대자는 아마도 대부업체 정보를 이용을 했다거나 은행 정보를 빼돌려서 그런 사람들만 초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돈이 급한 상대방이 나를 죽이러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실제로 죽이러 오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주인공을 이중인격 캐릭터로 만들었거든요. 한 명은 완벽한 대리만족형 캐릭터, 또 한 명은 완벽한 감정이입형 캐릭터. 한 인물 안에 두 개의 성향이 공존하는 형태로 한 명이 신나게 죽이고 한 명은 신나게 죄책감 느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원했던 거였죠. 우동이즘. 두 번째는 인간의 어두운 내면에 집중하기. 이게 작가가 등장하는 인물들이 신나게 괴롭힐 수 있어야지 스릴러는 재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성악설이 맞는 말이라면 스릴러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대리만족시켜주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악당들이 피해서 인물이 잘 도망갔으면 하는 심리가 있는가 하면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모습에 이상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 동시에 인간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히 채워주는 게 스릴러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놀래키는 연출은 공포에 해당하고 서스펜스,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쫀득쫀득한 연출은 스릴러에 어울린다, 뭐 이런 틀이 있는데 사실 둘이 명확히 구분하는 건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실컷 놀래키고 실컷 긴장감 주고 구분하지 말고 막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은 여기 띄워지는 영상 링크, 상황 연출법 4가지, 이것을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상인의 사고 범주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을 과감히 깰 수 있는 것부터 스릴러의 재미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품에서 동생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인공이 동생에게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서 소독용 알코올을 발라줍니다. 동생이 알코올 하면 쓰라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의 표정이 약간 오묘해지기 시작해지는 거죠. 이때부터 주인공은 동생이 상처 나기만 기다리는 거죠. 혹은 상처를 유대하기 위해 격한 스포츠를 동생과 일부러 한다거나 뭐 실수인 척 넘어뜨려서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다친 상처에 알코올을 최대한 천천히 부으면서 동생을 위하는 척 동생의 아픈 모습을 관찰하며 즐거워하기도 할 테고, 이런 행동이 아마 점점 커져서 살인자가 되기도 할 테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어떤 드라마, 이거를 탁 낚아채서 어떻게 더 키워야 더 미친놈처럼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단톡은 탐정의 개뿔 연재하다가 이제 마감치고 누워서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그때 카톡으로 스팸 문자가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엄청 짜증나잖아요. 잠들기 직전에 어떻게 하면 이 짜증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짜증을 넘어서서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전개하다 보니까 이야기 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연재가 끝나고 이듬해 바로 연이어서 또 연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우동이즘.
오늘은 스릴러 만드는 팁 3가지를 알아봤고요. 뭐 이 장르는 내가 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 무엇이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편으로 만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도전 과정 중에 나에게 맞는 장르가 찾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뭔가 나한테 맞는 걸 찾으려면은 계속 시도를 해봐야죠. 라면 하나만 끓여보고 어떻게 이게 내 18번 요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한 번 차이고 평생 막 모태솔로로 살 거 아니잖아요. 강의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상하게 뼈 때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즐거운 창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